어제 코스피 1880선을 내준 이후에 오늘 증권가에서는 ISM 제조업 지수, ECB의 관전법, 연기금, 코스피 흐름에 대해서 분석을 내놨습니다. ECB 통화정책 회의에 대해서는 드라기가 내놓을 예상 답안이 바로 금리 인하와 함께 또 단기 국채 매입 발표일 텐데 아마도 시장은 실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ECB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크게 환호하지도 또 크게 실망하지도 말자는 리포트를 내놨는데요. 현재 시장은 경기 부양에서 경기 회복으로의 기대감이 연결되지 못하면서 크게 실망하고 있는데 다음 주 쿼드러플 위칭데이와 FOMC 전까지는 시장이 부진한 흐름을 이어갈 수밖에 없다는 시각 나오고 있습니다. 방향성보다는 변동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기인데 또 이런 의견이 나오는가 하면 또 일각에서는 가격 조정이 충분했기 때문에 회복 시도가 예상된다는 쪽도 있었습니다. 연기금이 지수 하방을 지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희망적인 분석도 있었습니다. 올해 연기금이 8천억 원 정도의 순매수에 그쳤는데 아마도 하반기에 더 강력한 자금 집행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또 연기금이 MSCI 기준 PER 8에서 9배 구간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주식 비중을 늘려왔는데 현재 구간 코스피 8.3배 PER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 또 긍정적으로 분석을 하는 쪽도 있었습니다. 오늘의 투자 전략 보겠습니다. 투자 전략 나옵니다. 박승용 전문가입니다. 당분간 중소형 실적주. 서정훈 전문가 낙폭과대 우량주 분할 매수 대응. 한규수 전문가 용기가 곧 수익이다. 저가 매수 강화. 정희만 전문가 ECB 회의를 앞둔 관망세 외국인의 선물 매도가 부담이다. 강재현 전문가 ECB 통화정책 회의를 앞둔 눈치 보기 장세. 박한샘 전문가 반등을 이용한 매도 이후의 재매수. 금산 전문가 수급 개선을 확인해야 61선 지지 공방. 이재우 전문가 등락을 거듭하는 시소 장세 예상. 네, 오늘 금산 전문가 박승용 전문가 두 분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산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지수가 어제 많이 내렸고요. 또 프로그램 쪽에 매물 부담이 벌써부터 이 쿼드러플 위칭데이를 일주일 남겨놓은 상황부터 좀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가장 중요하게 확인할 것이 뭔가요? 예, 지금 구간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사실은 이제 ECB의 그 정책 회의죠. 예, 그 부분이 일단 남아 있는데 저는 이제 우리 국내적으로 놓고 보면은 이 수급에서의 문제가 좀 상당히 좀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우리가 그 국가 지자체를 빼면은 사실은 기관들이 그 차익 거래를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차익 거래 시장이 외국인들의 그런 전유물이 되면서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그런 현상이 지금 극대화되고 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이 수급이 어느 정도의 그 회복이 좀 돼야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 그다음 기술적으로 제가 보면은 그 현재 구간을 보시면은 이 60일 이평선 그러니까 1870포인트입니다. 이것을 저는 한 번에 내주기보다는 여기에서의 지지 공방 내지는 테스트 과정을 저는 거칠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우리가 그 피보나치상 고점 대비해서 최대 한 62%의 그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저는 여유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저는 지수가 60일 이평선에서는 저는 매수 대기 세력이 저는 굉장히 강하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당분간은 60일 이평선과 120일 이평선, 그러니까 120일 이평선이 대략 지금 1900포인트 놓여 있거든요. 그 다음 60일 이평선이 1870포인트니까 이 안에서 박스권이 당분간은 좀 형성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일단 뭐 내일 6일이라든지 12일 날 이런 이벤트에 따라서 시장은 뭐 단기 한번 변동성이 확대된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자리는 저는 어떻게 보면 보통 이들은 지금 그 코스피가 불안하니까 코스닥의 중소형주를 매매하자고 하는 저는 반대입니다. 저는 지금 자리는 오히려 민감주에 대한 저점 영역 구간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지금 프로그램이나 외국인 쪽의 매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현선물을 동시에 매도하고 있고요.
또 글로벌 증시 전체가 정책과 또 경기 이것이 모두 시험대에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좀 이런 중요한 구간에는 항상 또 수급이 흔들리면서 우리 증시가 흔들렸던 경험이 많은데 지금 놓고 봐도 해외 증시에 대비해서 우리 증시가 많이 흔들리는 편이죠.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코스피는 지금 60일 이평선에 지금 딱 나와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은 지금 우리가 다우 지수나 독일 같은 경우는 아직도 지금 가장 어렵다고 하는 이 독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은 20일 이평선에서는 대롱대로 매달려 있는 상태거든요. 네. 지금 코스피 지수가 지금 미국이나 독일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하락을 줬다. 이것은 제가 이제 우리나라 시장을 점검할 때는 저는 어떻게 점검을 하냐면, 우리나라는 독일과 그다음은 다우와 그러니까 미국과 그다음 중국의 중간 지점이라 보거든요. 중국이 지금 워낙 지금 중국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독일과 미국이 하나를 놓고 보고 그다음 중국을 하나 놓고 본 다음에 우리나라는 그 정중앙에 와 있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물론 내부적으로 외도덕 현상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으나 우리나라 지수가 강한 탄력을 받으려면 우리의 수출 1위 국가인 중국이 좀 살아나줘야 됩니다. 그래서 중국이 저는 이런 경제 지표들이 좀 거의가 최악이기 때문에 중국에서의 모멘텀을 저는 찾아야 된다. 물론 유럽의 모멘텀도 중요하지만 저는 네. 세계 강대국인 중국의 이런 모멘텀이 좀 나와준다면 저는 시장 빠르게 좀 회복이 나와줄 수 있다. 그래서 중국의 지수를 한번 잘 보고 매매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 구간 저점 매수가 가능한 구간으로 말씀해 주셨죠.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금산 전문가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자, 지금부터 저점 매수가 가능한 구간이라고 보면서 조금씩 지수 관련 우량주 쪽으로 관심을 이동시켜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수 낙폭과대, 경기 민감주의 반등이 빠르게 생각보다 나타날 가능성 염두에 두면서 이쪽으로 서서히 접근을 해보자는 시각이었습니다. 이어서 박승용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박승용 전문가님. 네, 박승용입니다. 안녕하세요. 당분간은 중소형 우량주로 하자고 하셨습니다. 변동성이 나타나고 투자 심리가 악화되다 보니까 이쪽도 안전한가 하는 생각은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일단 중요한 포인트는 60일 이동 평균선, 수급선이죠. 여기가 만약에 붕괴가 돼버리면 그때는 뭐 중소형주 요즘 잘 나가고 있는데 중소형주, 대형주 가릴 거 없이 소위 말하면 투매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60일선이 지지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겠죠. 그걸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걸 확인하면서 좀 조심스럽게 중소형주도 대응을 해야 되는 거군요. 네, 그럼 오늘 장에는 매수를 해볼 생각이 있으신가요? 오늘 장에는 일단 매수에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보이시거든요. 어떤 종목 쪽으로요? 일단은 IT 부품 쪽을 보고 있습니다. 예, IT 부품. 이쪽이 서서히 좀 반등이 나와주는 시도는 있었는데요. 최근에 또 오늘 동향은 어떤지 짚어주시면서 또 어떤 부분 쪽으로 들어가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은 오늘 보면은 그 LED 관련주 서울반도체 흐름이 좀 양호하게 흘러가고 있고, 네. 물론 이제 뭐 상승한다 하더라도 제한적인 어떤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연속성이 있는 어떤 장이 안 되다 보니까 좀 시가총이 큰 것들은 보통 이제 1박 2일 이 정도 코스로는 마감을 좀 해줘야 될 길어야 2박 3일 정도의 코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전일에 보게 되면 대부분 지수가 막판에 좀 급락이 좀 나왔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전일 이틀 연속 조정을 좀 받았고, 보게 되면 중소형주가 유리하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IT 업체들하고 중소형주가 주로 많이 표현이 돼 있는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쪽인데 유리한 게, 일단 코스닥의 흐름을 보게 되면 전일 하락 조정이 좀 나왔지만 10일 이동평균선에서의 지지가 나왔다라는 것이죠. 일단은 지지할 자리에서 지지가 나왔고 오늘 반등이 좀 나오고 있고 상승으로 좀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대형주는 뭐 계속 전문가님들도 많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옵션 만기 오더럽 리칭데이 때까지는 대형주의 흐름은 작은 박스권에서 계속 오락가락하는 흐름이 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네. 일단은 뭐 섹터별로 보면은 업황상으로
IT 업방에 그나마 스마트 기기와 관련된 업방들이 낮기 때문에 네네. 이런 종목군들은 좀 관심 있게 좀 보셔도 되지 않을까. 오늘 보게 네. 되면 그런 관련주들은 어떤 종목이죠? 뭐 예를 들어서 종목까지 이제 구체적으로 좀 물어보시니까 대답을 좀 하는데요. 뭐 이녹스라든가 그다음에 뭐 인터플렉스 뭐 이런 종목군들은 다시 턴하기 위한 뭐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네. 좀 보여지거든요. 또 이런 종목 관심 있게 좀 물론 이제 길게 보기보다는 지금은 짧게. 좀 짧게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60일선이 만약에 붕괴되었을 경우에는 여차하면 바로 현금화를 좀 하실 생각도 갖고 가셔야 되기 때문에 네네. 짧게 보셔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분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당분간 조심스럽게 중소형주 위주로 대응을 하자고 합니다. 짧은 매매를 통해서 리스크 관리 필요하고요. 60일 이평선 코스피 쪽에 지지가 나와야 이쪽으로 매매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녹스, 인터플렉스 보고 있습니다.